네, 오늘은 최신 기블리입니다. 이 기블리 앞에 최신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죠. 왜냐면 이 기블리가 2013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꽤 오래됐잖아요. 아마 다른 브랜드였으면 아마 최신 모델이 나오고도 시간이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블리는 2013년에 나온 뒤로 그대로는 아니고요, 아주 조금 소소한 변화가 가미됐거든요. 오늘은 2022년형 기블리 GT 하이브리드 최신 기블리, 과연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이 기블리가요, 지금 봐도 이 멋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나왔을 때는 와 진짜 멋있다 이 정도였다면,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역시 이 정도? 지금 봐도 여전히 멋있어요. 제가 이거 타고 지금 며칠 몰았거든요. 강남만 벗어나서 어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돌아서 쳐다보긴 합니다. 그 정도로 멋있어요. 이 노즈 보세요. 보통 이런 거 보고 샤크 노즈라고 하죠. 그 상어의 딱 코. 마세라티의 헤드램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얘도 최신 헤드램프 기술, 매트릭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딱 원하는 것만 하이빔, 나머지는 로우빔 들어가 있어요. 똑똑한 헤드램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코끝에 마세라티 엠블럼, 요거 22년형이 되면서 바뀌었죠. 컬러가 바뀌었어요. 19인치 휠이 기본인데 지금 이 시승차는 옵션으로 22인치 휠을 달아놓은 상태고요. 그 바로 옆으로 구멍 뿅뿅뿅 뚫려 있는 거 마세라티의 특징 중에 하나죠.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건 하이브리드니까 달아놓은 거고요. 그 위에 이 약간 필기체로 써놓은 GT, 요게 22년형이 되면서 추가된 레터링입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들은 이 GT라는 이름을 고성능 트림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마세라티는 기본형을 GT라고 부르죠. 보통 뭐 GT 위에 모데나, 그 다음에 또 쫙 위에는 트로페오,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가져가고 있어요. 프레임리스 도어, 간지 최우선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방금 이 프레임리스 도어처럼 정말 공간, 실용성 이런 거보다는 멋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잖아요. 이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기블리랑 그냥 평범한 세단이랑 나란히 주차해 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창문이 지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요 각도, 텀블홈 기블리가 다른 일반 세단보다 훨씬 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 공간보다 멋있어 보이는 걸, 이 안정적인 자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죠. 여기 마세라티 삼지창 엠블럼 달려 있는데 요것도 22년형이 되면서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여기 그 트렁크에 보시면 마세라티라고 필기체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것도요,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건데 옛날 마세라티 폰트하고요, 지금 22년형하고 딱 보면 조금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신형 마세라티 글씨가 조금 더 덜 흘려쓴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 리어 램프, 요건 22년형 말고 그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그때 바뀐 거죠.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팔았던 마세라티 3200 GT의 리어 램프에서 가져온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메랑 모양으로 이 차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리어 램프 들어가 있고요. 그 기존 리어 램프보다 한결 더 세련돼 보이죠. 여기 입체감도 살아있고 멋있어요. 아, 섹시하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달리면서 설명드릴 그 배기음을 연주해준 악기가 바로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 안쪽 배기구 속으로 가변 플랩이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변속할 때 방구를 신나게 껴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블리 GT 하이브리드잖아요. 2리터 4기통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엔진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마세라티 하면 기대했던 그 배기음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올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심장 한번 보러 갑시다. 여러분 보세요.
확실히 6기통보다는 심장이 좀 작죠. 4기통 크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엔진 자체는 뭐 대단할 게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엔진 아니고요. 이 마세라티가 속해 있는 스텔란티스 그룹에서 다른 차들도 쓰고 있는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이에요. 싱글 터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이겠죠. 자, 중요한 게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BSG입니다. 벨트 스타터 제너레이터. 다른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들도 똑같은 BSG 들어가 있어요. 물론 뭐 저기에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차들도 있고 엔진이랑 변속기 사이에 모터를 집어넣는 차들도 있고 뭐 위치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강력하진 않은, 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의 세르 모터, 스타트 모터보다는 강력한 모터 발전기가 들어가 있죠. 바로 그게 저 친구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엔진 바로 앞에 있는 저 뭉치입니다. 저 터보 비슷하게 생겨있는 꽈배기처럼 생긴 저 친구예요. 저게 뭐냐면 바로 이 부스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뭔지 대충은 아시죠?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엔진의 힘을 조금 가져다가 에어컨 컴프레서 혹은 파워 스티어링 이런 데 힘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필요한 다른 중요한 부품들의 엔진의 힘을 조금 덜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부하가 걸리죠.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전기로 작동하게끔 아예 따로 떼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들의 엔진은 차가 달리는 데만 관여하게 되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BSG, 이게 일반 내연기관 차들의 스타트 모터보다는 출력이 좀 세니까 빨간불 들어가지고 차가 섰을 때 ISG, 아이드링 스탑 앤 고를 위해서 엔진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걸릴 때, 이럴 때도 좀 더 부드럽게 웅 잠들었다 깨어났다 하기도 하고요. 자, 마세라티는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 기블리에다가 집어넣는데 이걸 조금 색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기 모터는 차가 달리는데 별로 역할을 안 해요. 그렇게 강력한 모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세라티는요 여기에 이 부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부스트가 뭐냐, 일종의 전동식 슈퍼차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쪽에 터보가 달려 있는데 터보 뭔지 다들 아시죠? 이 배기압을 통해서 실린더로 들어가는 공기를 조금 압축해주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RPM이 낮을 때는 배기압이 충분치 않아서 터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터빈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는 실린더로 들어가는 이 깨끗한 공기를 그만큼 압축할 수도 없다는 얘기고요. 그때 바로 생기는 게 터보 렉이죠. 나는 꾹 밟았는데 차가 안 가. 원래 터보가 돌기 시작하면 차가 막 엄청 힘이 넘치는데 아직 터빈이 돌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자 하고 꾹 밟았는데 차가 조금 하다가 나중에 터빈이 돌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가기 시작하죠. 그 터보 렉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스트가 달려있는 겁니다. 전기로 터빈을 돌려서 이 터보가 작동하지 않는 구간, 저 RPM 구간대에도 항상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엔진 반응이 어떻느냐, 330마력에 45.9kgm를 어떻게 노면에 전달하느냐 궁금하시죠? 자, 일단 330마력 딱 수치만 놓고 봅시다. 다른 기블리랑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을 뿐이지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스포츠 세단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기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출력이에요. 자,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도요 330마력이라는 숫자만큼이나 이렇게 가속 페달을 가져가면 충분히 시원시원하게 속도를 붙여갑니다. V6 엔진들 훨씬 더 강력한 기블리들보다는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넘어갈 때 있죠. 고속도로에서 쭉 쏠 때, 그럴 때 그 속도를 좀 붙여가는 속도가, 속도를 붙여가는 속도? 이 속도계가 쭉 올라가는 그 과정이 살짝 상대적으로 낮긴 해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거의 부족함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이 딱 치고 나갈 때 느낌, 그리고 고속에서 초고속으로 넘어갈 때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서 차를 튕겨낼 때 출력의 여유로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기블리 하이브리드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제가 신나게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덕을 톡톡히 보는 영역은 언제냐면 바로 저속일 때입니다. 시내 구간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출발할 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저기로 껴들어야지 하고 쏙 들어갈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시속 한 정지 상태부터 시속 50, 60, 70, 80, 100 이하 이럴 때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덕을 볼 수 있죠. 이게 계기판상으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왼쪽으로 가면 차지, 오른쪽으로 가면 이부스트입니다. 이부스트, 얘가 2리터 4기통 엔진에 달려있는 터빈이 본격적으로 돌기 이전 시점에 이 부스트가 그 출력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터빈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면 이 부스트는 슬쩍 뒤로 빠집니다. 자, 가속 페달 가져가죠? 훅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RPM 띄우죠? 그리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RPM이 높아짐에 따라서 쓱 하고 빠져요. 그리고 나서 차지 쪽으로 넘어가죠. 지금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충전량 금방금방 충전되고 금방금방 방전되죠. 그러니까 그 2리터 4기통, 사실 배기량이나 실린더 수나 이 마세라티에 얹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해진 점을 이 부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전기 모터의 도움을 통해서 잘 감춰내고 있다는 점 꽤 인상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엔진 얘기를 하면서 소리 얘기도 같이 엮어서 해야만 하겠죠. 마세라티만의 감성은 정말 독보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기블리 하이브리드처럼 2리터 4기통으로 엔진을 바꿨을 때 과연 기존의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흉내는 좀 잘 냈을까? 걱정이 된단 말이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만큼은 아닙니다. 소리가 감동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그만큼 감동적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다만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냈어요. 6기통 마세라티들이 엔진음도 즐거웠었다면, 사실 지금 이 하이브리드는 엔진음보다는 배기음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좀 열고 다니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버튼도 누르셔야 하고요. 자, 스포츠 버튼 눌렀죠? 그리고 창문을 좀 내려요. 그죠? 그리고 매뉴얼로 놓은 다음 기어를 낮춥니다. 그럼 RPM이 붕붕 뜨죠? RPM 한 5,000 정도 띄운 상태에서 가속 페달 가져가다가 시프트 업.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지금 RPM 6,000 넘었거든요. 가다 발을 딱 떼면 가다가 이럴 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게 2리터 4기통으로 낼 수 있는 배기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얼추 비슷한 마세라티 배기음을 연출해내고 있어요. 기특하죠. 근데요, 지금 제가 창문을 이렇게 닫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실내로 막 엄청 크게 들리진 않아요. 그 V6 마세라티들은 별 조건 없이 그냥 달릴 때도 상당히 즐거운 소리를 전해줬었다면, 기블리 하이브리드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모드를 놓고 매뉴얼로 바꾼 다음 RPM을 띄우고 어느 정도 배기압이 찼을 때, 그리고 변속을 할 때, 혹은 가속 페달을 쭉 밟다 갑자기 뗐을 때, 거기에다가 창문까지 내렸을 때, 이런 조건들을 좀 갖춰주면 그럴 때는 영락없이 마세라티다운 감성을 충족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좀 많이 붙는다는 점, 이것저것 해야 맛이 난다는 점, 여기에서 6기통과 4기통 마세라티의 차이가 좀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멀 모드에다가 뒤에다 놓고 살살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차 꽤 조용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뒤에서 부룩 하고 반속되는 그런 느낌 잘 안 나고요. 그냥 일반 세단 같은 느낌? 지금 앞쪽도 이중접합 차음유를 썼고요. 뭐 앞뒤 타이어 사이즈를 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이 차 살살 달리면 꽤 조용합니다. 그냥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도 별 문제 없을 정도로 방음 처리를 잘 했어요. 그러다가 특정 조건이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띡띡띡띡
갖춰 놓으면 이제 그때는 본격적인 마세라티 감성으로 변신. 자, 그 다음 변속기 ZF8단이에요. 제가 ZF8단 변속기 여러 차례 칭찬을 했죠. 특히 BMW랑 짝지어 놓은 ZF8단은 가히 최고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세라티랑 짝지은 ZF8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BMW에 들어갔을 때만큼 기민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뒤로 놓고 살살 달리면 뭐 되게 어설픈 DCT 변속기보다 한 5000배 정도 낫습니다. 변속 충격 없고요. 아주 좋아요. BMW에 들어가 있는 ZF8단은 ZF8단 변속기 명성보다 더 빨랐다면 이 마세라티랑 짝지은 ZF8단은 ZF8단 변속기 명성이 아깝지 않을 만큼 빨라요. 유독 좀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조합도 있거든요. 똑같은 변속기인데도. 근데 지금 이 마세라티와 ZF8단 이 조합은 나쁘지 않습니다. 딱 뭐 그냥 역시 마세라티, 역시 ZF 괜찮네, 요 정도 수준이에요. 마세라티가 이 기블리를 만들면서 약간 그 하드코어한 스포츠카보다는 고성능 GT카의 성향을 되게 추구했기 때문에 변속기도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른 변속보다 살짝 여유 주면서 조금 부드럽게 이런 쪽으로 설정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잘 어울립니다. 이 마세라티 특유의 기름진 느낌에도 잘 부합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구상의 다른 어떤 브랜드도 따라올 수 없는 시프트 패들. 이건 이 변속기 자체 말고요, 이 패들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우주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고급스러운 시프트 패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금속이거든요. 이걸 맨날 딱 놓고 딸깍 할 때 이 기분, 이건 정말 진짜 마세라티는 이 맛에 운전하는 것 같아. 이 맛에. 자, 그 다음은 서스펜션. 이 서스펜션이요, 또 그 마세라티를 마세라티답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딱 타자마자 소리로 역시 마세라티 라는 느낌을 줬다면, 그 다음으로 느껴지는 마세라티의 특징, 저는 이 하체를 꼽고 싶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 차는 단단합니다, 이 차는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말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마세라티스러워요. 고성능 GT카에 딱 맞는 하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단단한데 부드럽고요, 되게 묵직한데 찰랑찰랑해요. 자, 단단해요. 스포츠 세단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기 어색하지 않을 만큼 꽤 단단합니다. 이 다리 이음매나 뭐 맨홀 뚜껑 같은 거 넘어보면 탕탕탕탕 쳐요. 되게 탄탄한 하체 가지고 있네 라는 느낌을 줬다가,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쭉 달리면서 이렇게 생긴 길 있죠? 너울처럼 돼 있는 길, 여기를 탁탁 하고 넘으면 차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방금 느꼈던 단단함보다는 조금 위아래로 바운싱이 있어요. 좀 출렁출렁 됩니다. 탕탕탕 했던 것보다는 또 숭숭 움직이네 라고 되게 의외의 몸놀림을 보여주죠. 그 다음 고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고성능 GT카에 딱 걸맞는, 진짜 고속으로 내가 쭉 정속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 심리적으로 충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진짜 노면에 딱 붙어있는 그런 감각을 전해주는데, 그러다가 와인딩을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고속도로에서 쭉 쏠 때 느꼈던 묵직함에 비했을 때 조금 좌우로 롤링이 생깁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바퀴는 도로에 붙어있고 바퀴랑 차체는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 하지만 바퀴는 절대 도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되게 카메라는 떨어졌지만 바퀴는 절대 노면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거 정말 마세라티다운 하체 감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블리 GT 하이브리드의 주행에 관한 느낌 정리. 차가요 좀 그 이탈리안 바람둥이 같아요.
엔진 회전 질감도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약간 뒤에서 변속할 때 부르륵하면서 허세도 떨고요. 거기에다가 하체도 그렇습니다. 되게 단단한 듯 했다가 느글느글 능청능청 또 부드럽고요. 부드러운 듯 했다가 또 절대 미끄러지진 않아요.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 우리 그 이탈리안 바람둥이 하면 떠오르는 느낌들 있죠? 조각미남이에요. 눈썹 진하고 눈 푹 들어가 있고 턱선 날카롭고 정말 잘생기고 거기에다가 옷도 수트팔 딱 떨어지게 챙겨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쁜 아가씨가 지나갈 때 휘파람을 불겠죠? 그런 그 되게 잘생겼는데 느글느글하고 좀 되게 기름진 그런 캐릭터 느낌이 좀 납니다. 자, 여러분, 기블리 방금까지 제가 정말 즐겁게 달렸거든요. 근데 이 변속기의 P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즐거움이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이 실루엣 디자인 정말 멋있었죠. 정장 딱 차려입은 신사 같아요. 그리고 주행 질감 정말 찰졌죠. 아주 마음에 드는데 차가 딱 서는 순간 되게 정장을 쫙 빼입은 신사가 집에 와서 옷을 벗었는데 빤스를 너무 오래 입어서 고무줄이 늘어난 느낌? 이 실내 디자인 보세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구성이요, 오래된 티가 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독일 신차, 국산 신차 이런 거 보면 실내 디자인 정말 삐까뻔쩍 하잖아요. 최신 진짜 멋있는데 얘는 옛날 스타일이죠. 좀 올드스쿨.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건 또 최신으로 바꿨습니다. 요즘 스텔란티스 그룹에서 쓰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덕분에 그래픽 예전보다 한 1억 배는 예뻐졌고요. 조작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가끔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이 조금 불안정하긴 한 것 같은데 그거 빼고는 아주 좋아요. 이거는 정말 상전벽해죠. 근데 또 다른 부분들, 이를테면 여기 운전석 왼쪽에 있는 조명 다이얼, 옛날 벤츠에서 쓰던 그 창문 스위치, 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런 거 사소한 것 좀 빨리빨리 바꿔주면 안 되나? 이런 느낌이 들죠. 또 그러다가 그래도 이 기블리 이탈리안 감성의 좋은 예가 담겨 있어서 대시보드를 덮은 가죽 보세요. 정말 촉촉하잖아요. 딱 봐도 최상급 가죽이에요. 그리고 시트 가죽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천장은 알칸타라.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 이 도어 핸들과 시프트 패드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 진짜 이 도어 핸들 재질하고 시프트 패드 재질은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별로라고 했던 일부 스위치 다이얼들과 이 금속 패드, 이 가죽의 이 퀄리티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한 차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얼마 전에 그레칼레라는 이 마세라티 신형 SUV가 등장했죠. 이 방금 제가 좀 너무 오래됐다고 말씀드린 이 실내를 완전히 갈아엎었더라고요. 정말 최신 인테리어가 들어갔어요. 그 실내 마세라티의 다른 라인업에도 하루빨리 확대 적용돼야 되겠죠.